안녕하십니까. 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자 차의과학대학교 교수였던 안명옥입니다. 오늘 코로나19에 대한 말씀, 그리고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과학적인 우리 근거를 갖자,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코로나19 대한민국에서 확진자가 발견된 지 108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6일인데 오늘 또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1806분, 그러니까 어저께 24시까지죠. 오늘 0시까지 1806분의 확진자가 발생됐고, 그 다음에 25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 국민들의 정말 대단한 힘으로 지금까지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상황을 방역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지금부터도 사실은 우리의 국민의 힘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상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가미래연구원 이미 제가 이 100일 특집에도 썼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오늘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에는 두 가지 검사가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것은 한 50일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아직도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검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는 확진을 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을 할 수 있는 그 코로나19 선별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PCR 검사고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환자가 됐다가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면 항체가 생기는데, 항체가 내 몸에 생겼는지 아닌지를 아는 항체 검사. 그래서 이거는 PCR 검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항체 검사라고 해서 혈청 검사, 피로 하는 검사인데 우리가 엘라이자 검사라고 의학 용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검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자, 한 가지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한 가지는 첫 번째 PCR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 확진을 아는 우리가 선별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별검사는 우리가 그동안 한 60만 건을 우리나라도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의 여러 그 검사도 했고, 또 격리하셨다가 격리해서 풀어나실 때 그때도 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우리가 800분이 이제 이렇게 확진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무증상 확진자가 25%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미 학계에 여러 논문이 나와갖고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사실은 한 3,000건 밖에 검사를 안 해요. 우리 능력은 25,000에서 3만 검사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3,000 검사, 그것도 외국에서 오시는 유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검사 능력이 있는 한은 계속 검사를 하는데, 특히 고위험군, 제가 한 4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혹시는 무증상 확진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몸살 아닐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분들을 일찍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무증상 확진자도 균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로 격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싱이라고 그래갖고 뭐냐면 추적을 해갖고 트리트먼트,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의 T,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자 발견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군이 고위험군 환자들, 그리고
또 뭐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는 더 약하고 더 중환자로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무조건 검사를 다 하고, 또는 의료진들은 지금 현재 내가 무증상 확진자였다가 지금 나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열심히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외국은 지금 미국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현재 4월 중순에 15만 건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날 록펠러 재단에서 보고서를 나오기를, 자기네들은 이제부터 일주일에 정말 50만 건에서 그러니까 50만 건 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 일주일에 한 300만 건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다, 내지는 500만 건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도 50만 건까지, 지금 하루에 한 15만 건에서 훨씬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50만 건에서 지금 정말 공격적으로 한다면 하루에 500만 건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래갖고 추적까지 하고 바로 조기에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기 치료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휴스턴하고 LA시는 자기네들이 무료로 무조건 검사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모든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사 우리 굉장히 능력이 많다 이렇게만 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하루에 2만 5천 건까지 할 수 있으면 그 2만 5천 건을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갖고 제가 한 군이 고위험군, 그리고 그 한 군이 의료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들, 조금 검사할 수 있는 일반인들한테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입니다. 왜냐면 제가 안타깝게, 제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정말 50일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50일 전부터 만약에 2만 명의 학생들을 만약 했다면 50일 동안 우리 이미 100만 명의 학생들을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만이라도 확진 상황 아니면 무증상 확진자에서 바로 격리해갖고, 그들은 젊으니까 또 빠르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번에 학교로 고3부터 지금 복귀를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과학적 근거를 갖고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고3,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그 항체 검사까지 해서 고3들이 뭐 한 가지만 한다면 항체 검사 할 수 있죠. 그러나 두 가지 검사를 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갖고 딱 과학적으로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모두 안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학생들부터 학교로 가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커다랗게 두 번째 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항체 검사인데요. 항체는 내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마다 조금 이견들은 있는데, 이미 공격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에 정말 성공적인 예라고 말하는 타이완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이런 곳에서도 그렇고요. 유럽을 비롯하여 독일 대단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듣고 계신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체 검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항체 검사를 일단 하면 우선은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이분들은 조금 마스크는 다 쓰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제일 먼저 일선에 가서 일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로의 복귀가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갈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이 검사를 공격적으로 모두 함으로써, 많이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무증상 확진자가 옛날에 얼마나 됐을까, 이것까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지금 시간이 꽤 갔기 때문에 이 우한에서도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나왔던 때가 이미 11월 달부터 환자가 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중국이 발표를 했는데 1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신 중국인들만 그러니까 관광, 단기 관광도 있을 거고, 조금 장기 체류도 있을 거고, 또 여기 유학하는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었겠죠. 모두가 합해서 53만 명 정도가 1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우리 무증상 확진자가 꽤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검사를 해보지 않고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자신 있게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회로의 복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확진자들의 그래서 무증상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걸렸었다를 아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걸렸던 분들은 예를 들면 아주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메르스 때도 우리가 이미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때 당시에도 혈장 치료라는 것을 해서 다 완치하신 분들이 혈액을 우리가 헌혈을 함으로써 혈장을 가지고 지금 중증 환자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코로나 계통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다 시행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2케이스가 성공했다라는 발표가 연세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또 이 항체 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의료진들이야말로 항체 검사를 전부 다 해서 항체가 있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일선에서 본인도 조금 안심하고 우리가 치료에 임할 수가 있고, 의료진들이라는 것이 꼭 의사 간호사들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다 그야말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미국의 예를 들자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왜 119를 환자를 운반하는 이제 환자와 모든 이런 운반을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또 다들 검사를 해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환자들을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하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이 계통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체, 운송, 그 다음에 모든 운반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런 분들도 검사를 해서 항체 검사가 있으면 그분들도 안심하고 또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 전 국민이 하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 항체 검사를 해서 그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백신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을 여러 종류 중에 하나 항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백신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백신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항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은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라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또 건강보험 검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검진에 이 항목을 좀 포함하면 항체 검사는 이 PCR 검사로 하는 그 선별검사,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아는 그 선별검사보다 한 10분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건강검진을 해갖고 모든 분들이 알고 싶잖아요. 나 혹시 옛날에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다행스럽게 나는 이렇게 확진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항체가 생겼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럼 나는 정말 한번 좋은 일도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사회에서 복귀돼서 경제도 다시 부흥될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본 검사가 이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한 가지 그냥 사족 같지만 제가 말씀을 우려가 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며칠 전에 국민 영양검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서 항체검사를 하겠다고 말을 국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내용을 안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한 10,000명을 48주에 걸쳐서 검사를 계속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국민영양 검사를 아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한은 그것은 10,000명에 대한 검사를 48주, 혹시는 정말 우리나라 역량으로는요, 일주일이면 다 검사할 수 있는 게 10,000명 더하죠. 하루에도 딱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한다면 10,000명은 하루에도 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검사인데, 이것을 10,000명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대구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래서 대구 분들은 아마 따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엔 이거는 회사에서들도 왜 건강검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진검사도 그때 넣어서 항목으로 할 수 있고 항체검사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아마존 여기에서는 그 회사 돈으로 이 검사는 자기가 다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플로리다의 피셔 아일랜드라는 그런 작은 섬이 있습니다. 섬에 있는 주민들이요, 다 공동체에서 돈을 모아갖고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거기 있는 가족들 뿐이 아니라 일하시고 우리는 모두 공동체야 하면서 그 지역적으로 모든 검사를 거기서는 다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한다면 우리가 모두 과학적인 검사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안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구로 그냥 생활방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몇 %의 지금 항체가 생겨 있고 우리는 확진의 무증상 확진은 이렇게 가고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2의 파도, 그 다음에 제3의 파도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만 쓰는 것은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모든 각지에서 공동체에서 이 두 가지 검사를 우리 당국들하고 이야기를 지자체에서도 하셔갖고 꼭 당국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모든 국민, 가장 지혜로운 국민들께서 의료진들하고 또 소통을 하시면서,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가장 지혜롭게 모든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스크의 힘이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더 느낀 건데 대단한 힘입니다.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이러한 것 꼭 생각하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장기전이 될 거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감사합니다. 네.